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볼 수 있냐 하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대표적인 특수통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비리 사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를 살피고 공직자 직무감찰과 인사검증을 맡는 핵심 참모입니다. 이번엔 여기에 더해 검찰 개혁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검찰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기존 조직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고 그 적임자로 오수석을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발탁하면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 세평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수석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사실 여당 내에서 반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돌아봤을 때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판사 출신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여권 내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했고 또 뭐 만찬에서 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걸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뭐 존중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다만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거울 삼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법개혁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가 복원되자고 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마디였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속도 조절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법을 사법개혁이나 미명하에 누구나 다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민정수석으로서도 소통에 좀 나서서 그러한 것도 좀 조율해 주기를 저는 바라요.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그러니까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하마평에 올라왔을 때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다. 그 얘기 이제 해주시는 거고 그 얘기도 같이 섞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신윤기 변호사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우상호 전 의원은 이제 사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좀 통합적으로 임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규현 전 JTBC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언론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홍보수석으로 가는 데에는 뭐 큰 무리가 없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오광수 변호사 관련된 문제가 많이 좀 제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에서 동기로 가깝게 또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특수통 출신의 검사장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 특수부 라인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둘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검찰 기득권과 많이 좀 유착되어서 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수석 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의 구성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청문회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하고 일단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검찰을 좀 아는 인사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되는 지점들을 좀 잘 발견해서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처럼 뭐 검찰 개혁의 의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국민들이 양해를 하지 않을 거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통 출신인데 검찰개혁 제대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오광수 변호사 소속 로펌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를 맡았다 사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이정호 전 대표 변호한 변호사하고 함께 법무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이력도 있고 그래서
혹 이 사람이 그럼 적절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여권 내에서 나왔다는 거죠.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그런 비판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의 한동훈 장관 그리고 뭐 민정수석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만 김주현 민정수석인가요? 그분들의 행태를 봐왔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점은 충분히 저는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역시 뭐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참모진은 그냥 대통령의 비서기 때문에 대통령과 코드가 맞추고 대통령과 편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에서 덧붙여서 비서실에 힘을 쭉 빼야 된다. 왜? 비서는 비서일 뿐이다. 이 사법개혁에 민정수석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사법개혁이라든가 뭐 검찰개혁조차도 저는 국회의 몫이다. 이거는 뭐 당의 몫이기도 하고 또 야당의 몫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서는 그냥 그림자처럼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잉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대통령이 편안한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다. 사법개혁은 결국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권 내 반대도 좀 사라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여권 일각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임명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선 검찰 출신 특수부 인사가 친정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오늘 기자들도 브리핑에서 바로 그 부분을 물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가장 처음에 한 대답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앉힌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 2기 지도부 인사와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은 참석자들은 대통령 본인이 실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임명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좀 믿어달라,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지금 사실은 침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일단은 믿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김지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는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난 정권 하에서 검사 출신 공직자들이 얼마나 얼굴을 많이 바꿔가며 별짓 다 해가면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 건설하라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냥 보지도 않고 거부감이 드는 게 현실이다. 저는 지적하시는 분들 마음 다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리적인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쭉 지켜본 결과 사실 지난 8년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매일 명예살인, 사법살인에 준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죠. 이 수사라는 게요.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 공포감. 집이나 차나 뭐 자택이나 직장이나 그냥 예고치 않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떤 위협을 매일매일 느끼며 또 한 번 압수수색 당하고 나면은 언론에서 1000건, 2000건씩 기사가 나와요. 아무 죄도 아닌데 그냥 받아쓰는 기사로. 아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광수 지금 변호사 관련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분 관련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8년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살인을 당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고 비호한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정수석이라는 자체도 거창하지만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렇게 정말
장차관이라면은 이런 아주 그냥 냉혹한 그런 그간 뭐 개혁한 게 뭐냐 선출직처럼 따져야 되지만 비서관인데 대통령하고 흉금을 터놓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민정비서관 밑에 있는 그 민정비서관실 비서관들 인선을 제가 좀 봤는데요. 아주 개혁적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오랜 시간 사법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관 혼자서 이 민정수석실 자체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정도 정치도 현실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칼 들고 들어갔다가 검찰한테 당했던 게 죄송하지만 검찰 개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선구안 용인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까 네. 말을 맺지 못해서. 아니 왜냐면 네, 말을 맺지 못했어요. 3대1 구도니까 뭔 차슬래?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의 탁월함은 뭐 다 알죠. 다 아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입 다물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이 레드팀이에요. 항상. 지금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도 반대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단점이 없냐, 리스크는 없냐를 알아보려고 앉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민들의 소박한 법감정과 감념으로 이렇게 우려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실에서도 균형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설명하실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민정수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다. 그 이전 정부에서 우리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막강함을 알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생각하는 민정수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오광수라는 사람을 만약에 쓴다면 이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그 필요성에 부합한다. 이 두 가지를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설명하실 거예요.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언젠가는 오해가 됐든 뭐 우려가 됐든 다 불식시킬 거다. 그 점은 믿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탄핵이 되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수사 자료나 뭐 어떤 자료도 없어서 기각이 됐던 인사들이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이 사람들이 3일날 사표 수리가 됐어요. 그 대선날 사표 수리가 된 것도 여러모로 꼬롬하다. 의미가 있죠.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건데 수리가 되기 전 2일날 6월 2일날 이 이창수 당시 지검장 이게 방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향신문 기자가 현장에서 계속 봤다는 건데 약 1시간 정도 자기가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못해도 100명은 줄 서 있더라. 왜? 인사하려고. 작별 인사. 검사들은 원래 이럽니까? 아름다운 미품 양속이죠. 미품 상당히 아름다운 미품 양속이고 예. 왜냐하면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중요한 게 나가면은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밥벌이 수입의 원천이 뭐냐? 검찰 출신끼리의 커넥션이거든요.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저 같은 변호사와 그와 같은 변호사의 큰 차이점. 전관. 그렇죠. 예. 근데 전관도 검사 출신 전관은 굉장히 막강한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나 지금 구속영장 칠까 말까 검사가 막 걱정하고 있어. 근데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가 상담하면서 그래요? 그 담당 검사 누구예요? 딱 물어보면 걔. 몇 기 누구? 걔. 알지. 이러면 의뢰인들 마음속에 자동 입력이 우리 변호사가 짝짝짝 해가지고 전화 한 통 딱 되겠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되려면 나갈 때 아름답게 헤어져야 돼. 전부 다. 저 여기 있어요. 이걸 그렇죠. 알리는 거군요. 나 간다. 예. 선배님 좀 챙겨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들도 퇴직했을 때 서로 다 무슨 동창회처럼 엮이거든요. 이게. 예. 아름다운 미품 양속이에요. 아름다운 미품 양속이다. 예. 진짜 어이가 없어. 저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뿔도 없어요. 예. 아름답긴 개뿔이 아름다워.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을 통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엔 너무 끈끈하니까 정말 이 커넥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건들 작은 사건까지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예. 뭐 기소 여부나 어허. 그런데 이제는 이제 좀 굵직굵직한 선 아니면 그 정도까지 영향 끼치진 않고 있다라고 저는 예전보다는 좀 평가하고 싶어요. 나아졌다? 네, 아. 좀 더 깨끗해지고 있는 건 맞다. 그 옛날에 정관이 나가면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화두였는데 지금 검찰 정말 줄어들어가지고 6개월 됐어요. 네, 원래 부장판사 출신은 2년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네, 그다음에 검사는 1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1년 동안 땡기는 금액의 숫자가 판사 출신보다 배는 더 많았었거든요. 원직은. 왜냐하면 일도 더 안 하고 그냥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이제는 6개월이 맥시멈이다. 네, 그리고 이제 로펌에서 우리 안 부른다. 네. 이게 요즘 검사들이 이제 하는 말이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거칠게 해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게 역시 있는 통찰력. 정확하십니다. 이분이 진짜. 돈에 대한 감각이 있어. 좀 부유하실 것 같은데. 정확한 얘기예요. 나 원샷 좀 줘봐요. Show me the money. 아니 아까 우리 이혼 얘기하니까 고현진 요즘 부부관계 안 좋은가 봐 이런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몹시 괜찮습니다. 몹시 바람직하고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자, 이런 게 뭐 검찰 동일체, 뭐 검사 동일체,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 안에서 골마 터져 나왔던 것들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 검찰 개혁 이야기를 이재명 정부가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얼마나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사표냈고, 지금 검사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라인, 윤사단 지금 한두 명씩 나가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은 아직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심우정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도 심우정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야 하죠. 나가야죠. 수사를 내보내야죠. 지금 네. 땅진숙 같은 경우는 버틴대요. 그러니까 거의 공공기관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 이진숙하고 권익위 원장은 버티기로 지금 스탠스를 잡았고 심우정은 안 버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지금 하마평에 올린 사람 2명 있어요. 2명? 다 두 분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요? 이름은 알지 내가. 이름만 알아요. 일단 끝나고. 예. 아무튼 이거 말씀 잠시 하셨지만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특검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돼야죠. 돼야 되는 거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특검에서 뭐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죠. 여차하면. 그러니까 아니 가장 뭐 다 이것저것 하더라도 나는 그게 제일 이해 안 되거든.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 한 거 안 한 거. 그렇죠. 그 즉시 한 걸 안 한 것도 그냥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저 회의 소집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었던 거 아니에요. 그 1년의 기간 동안. 이 심우정 그러니까 총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데 이 사람이 그때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낸 게 없어요. 그럼요.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또 심우정이 또 아까 그 검사 동일체 인사하고 나간 그 미풍양속을 또 이어나갈 사람들을 심어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검찰총장 이름 올린 사람이 이정현 검사장. 이정현. 네, 이 사람이 그때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했던 사람이. 그래서 검사 정직당했던 뭐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구자현 검사장이라고 있어요. 구자현. 이 두 분이 지금 한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